아이가 너무 걱정이 많고 그러니 당연히 예민하겠죠. 정말 살얼음 위를 걷는 것 같아 힘들어요 라고 말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예민한 아이들은요,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외부의 자극에 무척 민감합니다. 빛이나 소리, 맛과 같은 감각적인 것 외에도요, 타인의 시선이나 주위 평가라든지 다양한 면에서 아주 작은 것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아이들을 까다롭다 이렇게 말도 하죠. 얘는 왜 이렇게 걱정을 사서 하면서 예민하게 굴지? 이런 물음은 어떻게 보면요, 나는 예민하지 않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아이가 예민해서 부모도 예민하게 아이를 챙길 수밖에 없는 걸까요? 아니면 반대로 부모가 예민하기 때문에 아이 또한 예민해진 걸까요? 우리 흔히 태어난 아주 신생아 그리고 영아, 요 경우라면요, 예민한 기질을 타고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아이들 또한 부모의 양육 환경에 따라서 자라게 되면서 예민한 기질이 심해지거나 반대로 이 예민한 기질이 덜해지기도 합니다. 저에게는 두 아이가 있습니다. 첫 아이는 딸이고 둘째 아이는 아들입니다. 첫째를 낳고 나서 저는 참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아이를 키웠죠. 이 강의 시작하기 전에 제가 언급하기도 했지만 잘 키우고자 하는 욕심이 지나쳤던 바람에 아이를 무척 힘들게 했습니다. 그때의 경험과 깨달음 그리고 노하우 덕분인지 둘째는 첫째에 비해서 비교적 수월하게 키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첫째 딸은 굉장히 예민했고 아들은 딸에 비하면 정말 무척 순하고 그리고 유했습니다. 딸은 사소한 것 하나하나에 지나치게 신경을 썼고 불안감이 높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있어도 그렇게 크게 마음에 두지 않는 정말 편한 친구였습니다. 딸의 멘탈이 비교해서 어떤 거와 이렇게 견주어 얘기해 보면 유리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거와 반해 아들은 고무공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두 아이의 기질 뿐만 아니라 반응은 너무너무 많이 달랐습니다. 기질의 차이가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시기에 엄마의 양육 태도, 즉 저의 양육 태도가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그로 인한 영향이 무엇보다 컸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국의 정신과 의사인 머레이 보에는 가족 치료의 선구사로 무척 유명하죠. 그는 수많은 환자를 상담하고 치료하면서 심리적 장애가 결코 개인의 문제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 본인뿐 아니라 그 가족에 대해 조사함으로써 심리적 장애의 원인을 찾아냈던, 치료 역시 환자 본인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가족 치료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즉, 한 가족을 정서의 체계로 묶어서 본 그러한 학자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문제 행동을 보이면 아이만이 아니라 부모까지 같이 상담해 가면서 부모에게 어떤 문제의 원인이 있진 않을까, 그래서 함께 치료하는 식이죠. 실제로 어떤 개인이든 가족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아니, 지나치게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표현이 더 맞을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개인의 심리를 다룰 때 그 가족 구성원을 나타내는 가계도를 그리는 것은 무척 중요한 과정이죠. 재원이와 걱정방울을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어요. 재원이는 정말 많은 걱정들로 머릿속이 꽉 차서
어지럽고 몸의 모든 느낌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라는 문구처럼 어느새 재원이의 머릿속은 걱정들로 빽빽해집니다. 하지만 재원이는 누구에게도 자신의 걱정을 털어놓지 못하는데 엄마 아빠는 보니까 너무 바빠 보이고 걱정을 털어놓는다 하더라도 친구들은 자신을 놀릴 거고 선생님은 자신을 바보라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 때문에 누구에게도 말을 못합니다. 그런데 책 후반부를 보면 재원이의 걱정은 재원이의 엄마와 아빠에게도 전염됩니다. 저는 이 대목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즉, 걱정이 많아 예민한 감정은 서로를 전염시킨다는 겁니다. 결국 주위를 긴장하게 하고 걱정이 또 걱정을 불러와 전체를 휘감는 거죠. 이것은 예민한 분위기를 형성합니다. 그렇다면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괜찮아. 이렇게 말하면 이게 또 해결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걱정이 많은 아이에게 너는 왜 이리 걱정이 많아? 이렇게 하면서 당사자인 아이는 막 이렇게 우리가 밀어 제끼거나 또는 화살을 돌리는 이런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당사자인 아이는 얼마나 또 힘들겠어요. 그럴 때 차라리 걱정이 많은 것? 그것도 괜찮아. 라고 말해주는 게 오히려 아이를 더 편하게 해주는 방법입니다. 그러면서 걱정의 크기와 걱정의 수를 줄여주는 거죠. 저는 내 딸이 어떠한 상황에서든 걱정이 많고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도록 모든 환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딸을 책망할 수가 없습니다. 제 딸이 예민한 게 아니라 제가 예민한 정서를 주었던 거니까요. 아이가 왜 이렇게 걱정이 많고 예민한지 모르겠다고 호소하는 부모는 자칫 아이의 예민함을 그저 아이의 문제, 네 탓, 이렇게 여기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 그래서 아이와 함께 걱정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그 걱정 많은 상태에서 어떻게 걱정을 줄이고 걱정의 수를 작게 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닌가. 이런 시간 가져보는 그러한 부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